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조쌤의 시를 소스에 찍어 먹어서 이해하는 수업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40쪽 맞나요? 40쪽? 40쪽 한번 펴볼까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와 있는 거 40쪽 맞나요? 30쪽이에요? 네, 30쪽이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가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40쪽 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은 4일차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잠수하지 마시고 채팅창 열어놓으시고 선생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면서 1시간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현대시가 딱 한 편 있는 지문입니다. 가끔 학평 이런 데 보면 시가 여러 편 안 나오고 한 편에 세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요. 어쨌든 오늘은 시 한 편을 제대로 간단하게 잘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빨리 마치면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요 시는 그 나희덕 시인의 시입니다. 나희덕 시인. 사실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 나희덕 시인 하면 떠오르는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이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뭐 배추벌레가 안에 있는데 막 배추를 꽉 동여매지 않고 막 이런 시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채희 본 것 같아요? 서연이는 잘 모르겠고 뭐 농부가 배추를 꽉 안 묶는 마음이나 뭐 배추의 무슨 마음이나 똑같다 막 이런 막 시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벌레 정말 싫어요. 벌레 싫어요. 아무튼 그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시 중에서 가장 공감이 안 되는 시를 뽑으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를 뽑아요. 그때 중학교 때 가르치면서 나희덕 씨 이분은 도대체 너무 시가 난 공감이 안 되는 시를 썼다.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또 다음에 계속 시를 가르치다가 이제 귀뚜라미라는 시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언제 오기까지 나의 소리는 울음이 아니다인가 막 이런 그 비장한 메시지가 나오는 시가 있어요. 뭐 콘크리트 벽 밑에 숨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른다 막 이런 시가 있는데 그 귀뚜라미라는 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시예요. 이거 참 잘 썼다 생각했는데 시인을 보니까 배추의 마음을 썼던 나희덕 시인이더라고요. 그랬다 깨달았죠. 한 편의 시만 가지고 내가 감히 시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앞서 말한 귀뚜라미 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푸른밤, 땅끝, 모두의 잠, 양계장집 딸 등 굉장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작품들을 많이 쓰신 시인이십니다. 아쉽게도 수능이나 학평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죠. 그런데 교과서에 많이 실렸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는 다음에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나희덕 시인의 시를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뚜껑을 열었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시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볼매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볼매? 들어봤네요. 얘기도 들어보고. 자, 볼매가 무슨 뜻이죠? 볼매. 벌써 민서가 얘기해줬네요. 볼매를 맞다? 볼수록 매력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볼수록 매력적이다. 세희 고맙습니다. 근데 이 볼매의 혜윤이 마치나. 아까도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선생님이 입안에서 수업하는데 볼매의 뜻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접니다. 볼매의 뜻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네. 네. 볼별은 뭔지, 볼별이 뭔지 알겠습니다. 볼수록 별로다. 네. 볼별. 볼매의 반대말은 볼별인 걸로. 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다른 일을 여러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근데 이 첫인상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외모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을 처음 보면 외모부터 보게 되니까요. 근데 이 첫인상은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첫인상이 바뀔 기회나 사건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만 끝나버리고 그냥 그 사람은 첫인상만으로 내 인생에서 그냥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뭐 연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소개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개팅을 하면은요, 잘 되는 경우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선생님도 소개팅을 한 대학교 때 한 2번,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나서 한 4-5번 정도 해본 것 같은데, 소개팅은 잘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소개팅에 법칙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소개팅이 잘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소개팅을 한두 번 만나고 그 사람하고 사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본질보다는 외모나 인상 위주로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거 위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첫인상이 좀 어땠나요? 뭐 이번 2학년 때라든지 아니면 1학년 때 그 교문에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인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깐깐해 보였다. 다영이 깐깐해 보였다. 조금 무서웠다. 교문에서 무서웠다. 그렇군요. 그럼 성공한 거네요. 겉바속 좀 별로였다. 네.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약간 먹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길구는 누구예요? 체육쌤 이야기 많이 들어왔어요. 길구가 누군데? 가수 길구 중에 길구 안 되는 게 찾아봐야 돼. 길구 씨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우리 길구 씨를 잠시 한번 찾아. 길구 보자. 네, 길구 누구니? 이분. 근데 좀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네요. 약간 눈매도 그렇고 수염 기는 것도 그렇고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네, 닮은 것 같기는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첫인상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민서 재밌었어요. 민서. 네, 첫인상. 이 첫인상이라는 게 사람에게 백구는 누구예요? 백구도 있어요? 강아지예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강아지. 백구는 이제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안 귀여운 강아지도 있는데, 일단 네이버에 나오는 백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연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건 좀 얘는 좀 이상하고 이건 좀 얘 보입니까 얘? 얘는 좀 심하네요. 좀 잘생긴 백구가 안 나오는데. 아니 사진이 다 이상한. 얘는 좀 잘생겼네요. 예. 이런 백구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백구 요런 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 첫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이번에 2학년 때 수업을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교문에 서 있는 선생님을 가지고 그냥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문에 서 있는 선생님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그 문학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좀 다르죠? 나만 다르다고 생각하나? 똑같나요? 여전히 딱딱하고 그런 학주의 이미지 그런 건가요? 매우 달라요? 매우 좀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좋습니다. 이게 첫인상의 문제예요. 사람을 첫인상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봐주실까요? 요거 이제 벚꽃 필 때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작았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 8kg인가? 하여튼 요게 이제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니까 벚꽃 사진 많이 찍으러 가던데, 선생님이 국제중학교에 있을 때 이제 국제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건물을 같이 씁니다. 1층에서 4층까지가 국제고등학교, 5층이 국제중학교예요. 굉장히 작거든요. 1학년 2반, 2학년 2반, 3학년 2반, 6반밖에 없는 초소형, 부산에 있는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선생님이 국제중학교에 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3년 동안 3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첫 해 딱 갔을 때 바로 3학년 담임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부산국제중학교는 학급수가 작다 보니까 선생님 수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선생님이 작고 학생이 작다고 해서 뭐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한 학교를 돌리는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도 많은 데다가
이 국제중학교의 특징이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일단 한 번 전부 특목고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학지도를 해야 돼요. 거의 원래 고3에서 대학 갈 때는 진학지도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중3에서 고1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거의 대학교를 가는 수준으로 진학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초대 때 일도 많고 중학교 3학년 진학지도하면 저녁에 남았고 자소서 봐주고 막 면접지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첫 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해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되는 해, 진짜 3학년 담이면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좀 다른 학년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 3학년 잘하시대요. 경험을 살려가지고 3학년 3년 한 번 더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3학년 담임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막 이제 아이들에 대한 소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에 대한 소문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쌤은 좋더라. 저 쌤은 좀 무섭다. 막 이런 소문들이 돌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때 선생님이 3학년을 하게 될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 너무 이렇게 좀 관계가 안 좋아서 담임을 하기 힘들 거다. 막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 학년 담임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만나기 전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선입견, 첫인상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선생님이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수업하고 교류가 많았던 적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막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막 우리 집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번에 보여줬던 그 사진이 이 아이들이거든요. 집에 전원이 선생님 집에 다 오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도 반체육대회도 2번이나 하고 우리 반끼리만 그 강당에 아무도 안 오고 우리만 와가지고 우리 반끼리만 하고 요리대회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한 번은 이제 선생님 부산대학교니까 저녁에 다 부산대로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영화 보고 막 부산대 운동장에 앉아가서 같이 햄버거 먹고 막 그랬었어요. 이때 굉장히 아이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그렇게 잘 지내게 됐지만 무엇보다 그 해가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게 입시 성적이 완전 좋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32명인가를 담임했었는데 이 32명 중에서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 이런 데로 전부 나갔어요. 100%. 100% 특수학교 진학. 굉장히 이제 뭐 기록적인 한 해였죠. 국제중의 역사를 찾아봐도 그런 해가 없었을 정도.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수업도 열정적으로 하고 입시 성적까지 좋았으니까 교사로서 굉장히 즐겁고 보람 있는 한 해. 지금도 이제 연락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좋았죠. 근데 3월 초에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올 한 해 진짜 죽었다.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첫인상이 안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첫인상은 진짜 좋았는데 갈수록 이상하지는 아까 그 뭐였지? 볼별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볼별보다는 첫인상이 좀 안 좋아도 갈수록 매력있는 볼매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첫인상과 선입견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시죠. 사실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이 시는 거의 공짜로 해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함께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시가 되겠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바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니까 여러분들 좀 좋은 걸로 보여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걸로 보여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 자, 너는 정말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느낌 때문에 좀 안 좋게 생각이 되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복잡하다. 숨겨져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 조금 까탈스럽다. 그런 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 겹의 마음이 있다는 게 그 사람을 굉장히 좀 맞추기가 힘들고 예측하기 힘들고 까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친구들 사귀고 갈 때 그냥 순수하고 이렇게 뭐랄까 직설적인 아이가 좋지. 숨기고 그때 기분 다르고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난 이건 안 돼. 이거는 못 먹어. 난 이런 데서는 못 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행 가기 같이 싫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들 다음에 특히 이제 같이 평생을 살 배우자를 고를 때요.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고르면 힘듭니다. 근데 주로 남자들이 좀 단순하고 여자분들이 복잡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여자친구 문제 이래가지고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럴 때 대답하기 어려운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 어려운 게 뭐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위로를 해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반응을 안 해주면 안 되고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는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공감이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좀 그런 복잡한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복숭아나무 곁으로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왠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즉 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숭아나무를. 왜 알아가고 싶지 않았는지를 이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썼는데요.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가 뭡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아마 어떤 거?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어요. 이거 완전 욕 아닙니까? 상종도 못할 사람, 상종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늘이긴 그늘인데, 나무 그늘인데, 사람도 앉지 못할 그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 그늘에 앉아서는 도저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했나요?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다. 멀리했다, 배제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C에 가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흰 꽃과 분홍 꽃, 아까 여기 흰 꽃과 분홍 꽃 있죠?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대요. 여러분, 수천의 빛깔과 여러 겹의 마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빛깔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좋은 거잖아요. 빛깔. 여러분들 그 빛깔은 좀 그 아름다운 빛깔 이런 데 쓰지, 여러분 그 변 갖다가 변의 빛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변의 빛깔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비단의 빛깔이라든지 음식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빛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부정적인 단어에 빛깔을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흰꽃과 분홍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은 뭔가 아까는 겹겹이 여러 겹이 복잡해 보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보인다는 걸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눈부셔. 눈부셔는 여러분 좋을 때 써요, 나쁠 때 써요? 눈부시다. 와, 눈부시다. 이 대상에 대해서 좋을 때 눈부시다를 쓰잖아요. 안 좋은 거 보고 눈부시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게만 보이는데 사실 멀리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아름답게 눈부시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대상을 멀리 했지만 멀리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보니까 아름다운 빛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좀 더 알아보러 들어갑니다. 그게 뒤에요. 왜 빛깔이 많았느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였다는 거죠. 그 나무는 꿈과 어떤 다채로운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나무는 아마 외로웠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아까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늪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랬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을 보고 쟤는 별로야. 쟤는 좀 까탈스러울 것 같아. 쟤는 좀 가까이 하기 싫은데. 그렇게 다들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외로웠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 나무는 자기가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음 줄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대상의 본질을 아는 데까지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참 오래 걸렸어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간이 걸려요. 옆에 있는 친구들 너무 인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정말 매력적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으로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흩어진 꽃잎들은 여기 나와 있는 피우고 싶은 꽃빛을 이제 이 나무가 다 피운 거예요. 자신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배려심들과 많은 이런 생각들을 꽃잎으로 피워서 멀리 날려보낸 겁니다. 멀리 날려보낸 것. 그래서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놔서 뭔가를 다 하고 나면 물론 그 보람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힘이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도 수업 준비를 할 때 주로 선생님 저녁에 그 수업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막 풀이를 적고 막 해갖고 수업 준비 다 하면 막 수업 준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빨리 수업하고 싶다 이런 기분을 가지고 막 인스타에 글을 쓸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힘들다. 계속 이렇게 수업 준비해야 되나?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하지? 이렇게 힘이 빠질 때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일 거예요.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자신의 것들을 다 해가지고 꽃잎을 피고 나니까 조금 지친 모습이 있는 그 복숭아 나무의 이제 그늘. 아까도 그늘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근데 아까는 어떤 그늘이었어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그늘입니까? 그 자기의 마음을 다 주고 나서 그런 약간 힘들어하는 복숭아 나무가 보이는 그 그늘에서 나는 가만히 들을 수가 있어요. 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여러분,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집중을 하고 뭔가 고요한 상황에서 쉼을 얻을 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울 때는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잖아요. 내가 비로소 안정감이 있을 때 주변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사람도 앉지 못할 그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나무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 나무에 가까이 와서 그 나무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 나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저녁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힘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함께 복숭아 나무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표현법의 특징을 한 번만 살펴보자면 사실 저녁은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저녁이 오는 소리를 뭐 이제 시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분주하고 사람들이 오는 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저녁을 받아들이는 거는 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이 온다는 건. 눈. 좀 어둑어둑해지고 뭐 가로등이 켜지고 해가 넘어갈 때 석양이 비칠 때 노을이 질 때 그때 우리가 저녁이 온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저녁이 오는 것을 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각적인 감각을 청각으로 전이시킨 거예요. 이러한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꾼 표현을 공감각적, 그렇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고 여기는 저녁이 오는 모습이라는 시각을 저녁이 오는 소리라는 청각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각의 청각화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의 청각화. 자,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표현이 있다고 봅시다. 푸른 종소리. 이거 공감각이거든요. 무슨 감각을 무슨 감각으로 바꾼 거예요? 소리의 시각화. 소리의 시각화.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란 말이죠. 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푸른 걸 본 게 아니라 나는 종소리를 들은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종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청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소리가 너무 맑고 청명하게 들려서 마치 푸른색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듣고 있는 이 청각을 푸른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디 갔나? 이 경우에는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겁니다. 청각의 시각화. 요 경우에는 저녁이 오는 모습을 소리로 들은 거니까 실제로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소리로 듣는 것처럼 느낀 거니까 시각의 청각화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공감각적 심상 연습해 보세요. 요거 이번에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공감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요 시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시의 내용이 뭐예요? 외모나 첫인상만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경우도 있죠. 알아서 좋을 것 없는 사람을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남자친구하고 결별을 했는데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막 해코지하는 그런 뉴스 본 적 있죠. 부모님도 막 이렇게 상해하고 이런 거. 그런 뉴스 들은 적 있죠? 선생님만 들었나요? 그런 거 들은 적 있잖아.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사람이죠. 혹은 반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일 수 있는데 진정한 가치를 몰라보고 소중한 사람을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처럼 너무나 선입견이나 첫인상만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그 대상의 본질을 꼼꼼하게 알아보다 보면 그 안에서 진정한 심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나희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는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세 문제가 있는데요. 함께 풀어보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시를 다 해석해줬고 짧으니까 3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동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 풀었으면 채팅으로 완이라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네요.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 보면 뭐 경어체, 지시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표현법 문제입니다. 표현법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2단 구성이라고 그랬죠. A를 통하여 B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2단 구성이기 때문에 이 명제 자체가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는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동그라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X가 되면 X라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 경어체를 사용했다. 자, 경어체를 사용했어요. 경어체가 뭐예요? 경어체를 우리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존댓말, 높임말, 높임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어체가 시에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있습니까? 경어체 어디 있어요? 안았습니다.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뭐뭐 이거 높임말이잖아요. 만약에 반대말로 했으면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으면 경어체가 아니겠죠. 근데 여기는 경어체가 사용이 되었네요. 자,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 사실 이게 웃긴 말이 아닌데 요즘은 막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걸 뭐만데 다 쓰더라고요. 그죠? 뭔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가슴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감동과 어떤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이럴 때 웅장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가 과연 웅장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뭔가 이렇게 탁 멋있는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담담하게 복숭아 나무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털어놓는 것이지 웅장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X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X네요. 자, 2번 지시어를 반복했다. 여러분 지시어라고 하면 그냥 대표적인 지시어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 학교, 저 학교, 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이런 게 있으면 지시어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이 시에 지시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복숭아 나무 곁, 그 나무, 그 나무, 그 나무, 그 복숭아 나무 많죠? 5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어를 반복했다는 말이 맞죠? 그 다음에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여러분 이 시에서 가장 중심되는 소재가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면서 가장 초점이 되는 소재. 그늘이에요? 복숭아 나무잖아. 근데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그 나무, 그 나무, 그 나무, 그 복숭아 나무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 복숭아 나무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집중이 되는 건가? 이런 경우가 바로 이 중심 소재에다가 초점을 모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니까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뭔가 하자가 있겠죠? 하자를 찾아봅시다.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했답니다. 마무리했다니까 맨 마지막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 도치법 다 찾은 사람들 있죠? 잘 보세요. 맨 마지막.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보통 우리 어떻게 말해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밥이 다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치킨이 튀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지금 사실 선생님이. 원래 여러분들이 3교시 수업에 있으면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수업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꿨기 때문에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고 있는 거 알죠 지금? 대답이 없는데. 밥 먹으면서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도치된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지금 살아있니? 너무 대답이 없어서 빨리 끝나고 밥 먹읍시다. 좋습니다. 빨리 달려봅시다. 나도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자, 도치가 됐죠? 도치가 됐으니까 여러분 대답을 빨리 해줘야 내가 수업을 빨리 할 수가 있어. 긴박합니까? 긴박해요 요거. 저녁에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거예요. 지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긴박한 소리가 아니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X. 자, 의인법. 이 시에 의인법 사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시. 사람이 아닌 대상, 나무를 사람처럼 했어요? 안 했어요? 복숭아 나무가 마음이 있어요? 나무에 마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나무가 마음이 있고 무슨 꽃잎을 날려보내가지고 막 쉬고 있다 이러니까 의인법 사용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비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X. 색채어 있습니까? 색채어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여기 흰 꽃, 분홍 꽃, 그 다음에 수철의 빛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채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분홍 꽃도 있고. 그래서 답은 2번. 자, 넘어갑시다. 2번 문제.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은 이렇게 다 갖고 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되겠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대상은 뭐예요? 복숭아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에 대한 태도가 뭔데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리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유가 되고, 시상이 촉발된다는 것은 A가 시의 시작이잖아요. 촉발이라는 것이 뭔가 나온다, 시작된다라는 거니까 시상이 촉발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완전히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네. 자, 2번.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굳혀야 된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나와요? 멀리로만 지나쳤어요. 구체화 됐네요. 멀리로만은 피하고 있다. 아, 적절합니다. 3번.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된답니다. 눈부셔는 화제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눈부시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나가려고 했는데 눈부신 빛깔이니까 인식이 전환됐다고 볼 수 있죠. 4번.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어떤 이해가 나타납니까? 이 나무는 외로웠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래 걸렸어요. 자,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그 빛깔이라는 게 그냥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이게 외로웠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다. 마음을 읽었는데 오래 걸렸다. 즉 새로운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거 보세요. 피우고 싶은 꽃빛. 요거죠.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낸 거예요. 이거 피우고 싶은 꽃빛, 이거 누가 피우는 거예요? 꽃빛 누가 피우는 거예요? 화자가 꽃을 피우는 겁니까? 나무잖아. 여기 나무라고 돼 있잖아. 나무가 피우고 싶다 했잖아. 근데 피우고 싶은 꽃빛이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냈다는 것은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 대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유.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 이유죠. 조금씩 심만한 거는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 가까이에 가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마지막 3번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A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잘 적절한 것은, 윗글의 기억은 어디입니까? 흩어진 꽃잎들이 먼데 닿았을 무렵 조그만 심심한 어구를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달음과 쉼의 그늘이 윗글의 기억입니다. 그러면 보기의 A, 요 그늘 한번 찾아봅시다. 내 창작, 이 계용묵 씨가 쓴 거예요. 내 창작도 절반 이상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한 편도 없지만 이 철학자와 버타여 생각이 닦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생각에 막혀서 붓대, 글을 쓰는 거 말이죠.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와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매듭진 생각을 골라서 풀곤 했다. 그러니까 답답할 때마다 여기에 찾아가서 이 답답함을 풀어내고 글이 안 써질 때마다 여기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생각이 옹색, 뭔가 막혀도 이 그늘을 찾고 독소와 분노름에 지친 피로가 몸에 비칠 때도 그늘을 찾았다. 여러분들도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행동이나 찾는 장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를 찾았어요? 철학자의 밤나무를 힘들 때마다, 글이 막힐 때마다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마치 내 생명의 씨를 밝혀주는 씨앗의 터와 같은 나의 창작의 자양분이 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용묵 씨가 이 씨앗 터를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버들잎에 기름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철학자의 밤나무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없습니까? 현재 이 계용묵 씨는 없죠? 지금 없죠? 그러니까 사색에 잠겨서 보고 싶어진다. 그리워한다는 거죠. 생각이 안 나서 원고를 자꾸만 찍게. 여러분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막 쓰다가 팍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안 돼, 이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그겁니다. 생각이 가난해 원고를 자꾸만 찔 때가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늘 밑에 있는, 이 철학자의 그늘 밑에 있는 자연석 위에 앉아서 눈을 감아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훤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 여기 그늘이 생각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늘은 지금 현재 실제하는 그늘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그것을 추억하는 그늘입니까? A의 그늘. 옛날을 추억하는 그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A는 떠나온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곁에 있는 복숭아 나무가 이제는 그 사람의 다른 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음을 뜻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읽어보면 어딘가 하나씩 틀린 거예요. 뭐 휴식방해 아니고 필자가 준 게 아니고 밤나무에 대한 글 쓴 거 아니고 밤나무에 대한 고민한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찾아보면 쉽게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 요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수업 후기 제출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모두 맛있게 밥을 먹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인사하면서 수업을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